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인 선양 장례 문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문상을 갈 경우에 보면은 상주 보러 가지 고인 보러 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주 때문에 가기 때문에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냐, 어떻게 돌아가셨냐, 어디 저 장지는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를 빈소에 가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걸 좀 아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빈소 꾸미기를, 장례식장 꾸미기를 고인의 살아있는 그런 행적들로 꾸미자. 이게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이 추진하는 고인 선양 장례 문화 운동입니다. 그 방법 중에 오늘 강희갑 위원장님께서 강의할 것은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는데 그 화환 대신에 사진 액자 화환을 보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크게 현상인화해서 그걸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화환 모양으로 어느 분이 기증했다 이렇게 적어 붙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진 액자 화환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우리 강희갑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국화로 이렇게 빈소를 꾸미는데 거기다가 영정사진만 이렇게 달랑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영정사진만 넣어 놓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은 훈장 뭐 이런 것도 옆에다가 다 이렇게 같이 하나씩 넣어 놓으면은 우리가 문상을 할 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다 돌아가셨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인 선양 장례 문화가 있는데, 오늘은 사진 액자 화환에 대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로 국정포럼 정의회원 목요 릴레이 특강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입니다. 오늘의 특강 연사는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강희갑 세종로 국정포럼 고인 선양 장례문화위원장님이십니다. 강희갑 위원장님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의 생전 발자취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장례식장이 조문 상주 중심이 아니라 고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사진 액자 화한 방법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강희갑 고인선양 장례문화위원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로 국정포럼 고인 선양 장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갑 사진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벨라비타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제 고인 선양 장례문화를 하고 있는 강희갑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벨라비타에 대한 소개부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그 장례문화라는 게 저도 뭐 자주 가고 알고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장소에는 돌아가신 주인공인 고인은 계시지 않고, 그리고 상주라든지 조문객들 위주로 이렇게 장례 문화를 치르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고인의 모습을 좀 더 조명해보고 고인을 어떻게 알리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로 국정포럼의 박승주 이사장님 뵙고 그 고인을 선양할 수 있는 장례 문화를 한번 좀 더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벨라비타 잠깐 요 화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생은 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가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뷰티풀 라이프, 이태리 말로는 벨라비타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한 1년쯤 되었고요. 1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고인을 선양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동참해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간 경영 컨설팅 일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사진을 취미로 했던 사진을 업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역으로 바꾼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있는 그 제 소개 하나가 루게릭 유황병 건립을 위한 국립공원 희망 일출 산행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게릭병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루게릭병 자체가 근육이 굳어지면서 결국은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일반적으로 확진이 되고 나면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치료를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치료약보다는 케어를 잘하는 거죠. 케어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5년 이상, 평균 5에서 7년 정도가 이제 생존을 한 그 시한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주변에서 케어를 잘하고 24시간 정도 그 환자에 대해서 잘 보살피면은 좀 더 살아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 게 성일희망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단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요. 요를 하면서 이제 했던 게 희망일출 2016년 1월부터 제가 매주 국립공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일출을 제가 2011월 달에는 혼자서 국립공원 일출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하는 그 산행을 보고 많은 사람 동참하셔가지고 2월 달에는 한 4명, 5명, 2016년 3월 달에는 5명, 10명,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는 20, 30명 참여하다가 나중에 90명 정도의 그런 산행팀이 만들어졌었고, 처음에 혼자 다니면서 있던 산행들이 버스를 다니면서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국립공원을 알리면서 거기에 있던 일출들, 찍었던 작품들을 공유하고 그런 내용들을 실제 루게릭 환자들이 선천적으로 얻는 병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맞이했던 병이기 때문에 건강했을 때 다녔던 산들, 다녔던 곳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추억이 있고 그걸 가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일출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분들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 의미할 수 있다는 게 희망 일출 산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었던 많은 일출 작품들, 그리고 일출보다 좀 일찍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별을 보고 있습니다.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볼 수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 국립공원,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물론 북한산은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별을 보기 힘들지만은 서울을 벗어난 나머지 국립공원은 대부분이 별을 볼 수 있고요. 그 별들을 찍은 게 지금은 제가 아는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할 수 있는 근본이 된 컨텐츠를 만들기에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많은 분들은 제가 루게릭을 후원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했던 많은 활동들이 역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이태원에서 25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4월 30일까지 그러할련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러할련이라는 게 태양이 뜨고 지고, 그리고 해가 별이 지고 나타나고 하는 다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인간이 어떻게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환경들인데,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들도 인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왔던 그런 병이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해서 지금 전시를 그러할련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는 65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일출하고 별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 되신 분들은 구경 오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반은 일출 작품이고요. 반은 이렇게 별 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에서 찍은 별 은하수 작품이고요. 지금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소백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차로 쉽게 갈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으면서 많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세하고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비록 경조사 문화라는 게 많은 어른들이 주축되고 있는 문화지만은 실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바꿀 때가 되었다.
여기부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환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에요. 지금 폰트가 잠깐 깨진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화환들이 실제 잠깐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화환들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리본으로 대치되는 사례들도 자주 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연간 국내에서 버려지는 화환들 700만 개고요. 그 700만 개가 금액을 환산하면은 거의 한 5, 6천만 원 정도의 그런 낭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장례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라든지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화환들을 규제하는 법들이 이미 작년에 발의가 되고 시행되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직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이제 코로나가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회용품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리고 화환 재사용에 대한 그런 제재 사항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화환 액자를 가지고 하는 장례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문화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례 문화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저희와 같이 동참해주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빈소에 세워지는 이런 화환들은 실제 우리나라 예전부터 있었던 장례 문화가 아니었고, 조선 총독부가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격화시키고 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이런 문화를 만든 것이죠. 화환이라는 게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그런 국화면서 그런 국화를 우리 장례 문화에 도입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고인이 입는 수의 삼배 상복을 입는데 삼배 상복도 실제는 그 제일이라는 의미들을 돌아가신 분들이 옛날에 저희 장례식장에는 돌아가신 분들은 삼배 상복 입은 게 아니고 아주 곱진 그런 좋은 옷을 입고 하늘나라 보냈던 그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제에 지나면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장례 주권이라든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있는 많은 흐레의식 요소들을 이제는 바꿔서 제대로 된 장례 문화를 바꾸고 우리만의 그런 문화를 만들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이런 광경들 많이 보일 건데요. 실제 하고 있는 이 장례식장 국화가 대부분은 중국산 99%가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많은 국화들은 가격 때문에 지금 59,000원, 69,000원 하고 있는 국화를 보내기에는 실제 국내에 재배되는 국화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90% 넘는 국화가 수입되고 있고요. 이 국화가 수입되면서 나온 문제점들은 국화가 중국에서 잘라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화가 들어오면서 농약이라든지 방부제를 처리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국화가 실제 이 장례식장이 다 대부분 지하에 밀폐된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점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장례식장이 국화를 반입을 금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작은 국화로 바꾼다든지 지금은 오브제 화환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같이 액자를 이용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게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국화 화환을 보내고 있고, 국화 화환을 보내야만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기 위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고, 장례 문화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꽃을 3단 화환을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뭔가 허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꼭 화환이야만 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 고인 선양 장례 문화에 사용할 수 있는 화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화환이라는 것이 버려지지 않고, 아까 보셨지만은 3단 화환은 대부분이 사용 후에 바로 버려지고, 특히 결혼식장은 1시간 사용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혼식장도 지금은 화환 반입 금지를 시키고,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낸 화환들이 어디다 있느냐 하면은 실제 3층, 4층에서 결혼식 하는 광경이 있지 않고 1층이라도 지하에
화환이 절비하게 나열되는 경우도 왕왕 보이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벨라비타 고인 선양 장례 문화의 액자 화환은 고인을 진짜 보여드리고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꽃 화환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제 그 3단 화환이 들어가면서 3단할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객들, 조문객들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그런 불력 화환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잘 없애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한 번 쓰고 버리는 화환이 아니고 한 번 사용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 액자 위에 보이십니까? 이 액자가 제주도의 나홀로 이 제주도의 용눈이 오른 은하수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설치했다가 마치면은 이 조문객들이 들었던 걸 상주가 가져가고 본인들이 이 빈소에 설치됐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들을 고인이 떠나면서 나에게 남겨준 선물로 이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 4일 날 MBN의 생생정보마다 부르면 간다에 저희가 출연했는데 한 1분 정도 영상입니다. 잠깐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프린팅하는 곳이에요. 그 작품들을 가지고 프린팅하는 공간인데. 나온다. 그럼 저 사진은? 네, 제가 지금 액자 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작품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혼식 같은 신부 사진, 장례식 같은 경우는 고인의 사진을 직접 액자로 만들어서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화면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색다르네요.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지금 링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음성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공간은 지금 액자 저희 공장입니다. 공장 양쪽으로 실제 사례들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방송을 찍었는데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앞으로 부르면 간다! 네, 부르면 간다. 마지막 화면만, 마지막 소리만 크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 7분 정도의 영상으로 방송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벨라비타 고인 수냥 장례 문화에 사용한 액자 화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친환경입니다. 보시면은 잠시 1시간, 결혼식 같으면 1시간, 장례식 같으면 한 이틀 정도 사용하고 다 버리는데 요즘 같으면 이 액자 화환, 3단 화환 버리는데 실제로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이걸 반대하는 경우도 왕왕 생겨나고 있고 언젠가는 물론 국화라든지 결혼식장에 있는 이런 화환들이 그 해당되는 행사장을 밝게 만들어주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잠시 사용하고 버린다든지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언젠가는 본인들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화환으로 해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안고 있는 경조사 문화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꽃들은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있지만은 작년까지만 대부분 재활용됐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꽃들을 이 화환업체가 가져가서 몇 개만 이미 시든 꽃이라든지 바꿔 다시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 화환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화환이 설치할 데 없으면 리본으로 달고 이제 리본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조사 3단 문화 화환이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 장례식장, 결혼식장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는 그 장소를 갤러리로 만들어 드리자. 갤러리로 만들어 드리고 사용했던 액자들, 사용했던 고인에 대한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가족들이 보관하고 그리고 집에서 인테리어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이 양이 많아지면은 주변 분들에게 장례식을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문화를 만들고 갤러리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장례식장보다는 고인이라든지 유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추모 갤러리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추모 갤러리에 잠깐만요. 그 내용들에 대한 가장 앞으로가 안 가나요?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전시했던 작품 중에서 밤하늘의 은하수.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큰 별이 태어났다 그러고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별이 지었다 그러죠. 별이 지면서 땅에서는 별이 지는데 하늘로 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대신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은하수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별 사진, 은하수 사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고인이 살았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고인이 남겼던 그런 많은 유물들, 유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고인이 남았던 어록들을 사용해서 그분들만의 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게 저희 갤러리 장소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가장 큰 고인 선양입니다. 실제 장례식장에 고인의 모습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이 많은 사람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힘들고 조문도 힘들지만은 그 자리에는 상주 침통이 하는 상주 그리고 조문객들이 있는데 실제 최근에 제가 갔던 장례식장 많은 장례식장은 그렇게 예전처럼 어둡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고요. 굉장히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면서도 남은 가족들끼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희망찬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고인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생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그리고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어떤 양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데 진짜 큰 장례는 국장이나 큰 뭐 그룹에 있는 회장들 상가를 가게 되면 그분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어른들, 제 주변의 어른들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장례식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그분이 있었던 흔적들, 모습들, 사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공받았던 포착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장례식에 왔던 많은 조문객들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의미를 가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고인 선양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부입니다. 이 기부에 저희는 두 가지를 기부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부유를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대한장례인협회라고 아까 저희 자문으로 계시고 홍보대사로 계시는 협회하고 저희 수의 일부를 무료 장례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사진 액자화환을 근유하는 부고장의 문구를 새기게 되면은 실제로 액자가 나오고 발사 매출이 돼서 일부를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인이 살아생전 계셨던 양로원, 고인이 살아생전 관련했던 많은 단체에 일부라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때 비록 떠나셨지만은 그분이 좀 더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해서 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경조사 문화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저희 지금 벨라비타 사업에 대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 선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고인을 보낼 때 이제 물론 이 액자들은 상주라든지 고인이 돈을 내는 건 아니죠. 이 돈을 내는 분들은 조문객들이 화환을 보내듯이 액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액자에 고인의 모습을 담는 거죠. 그래서 고인이 기릴 수 있는 많은 사진들, 젊을 때 사진들, 대부분의 연세에서 지금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8순, 9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건강하게 남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병원에 계신다든지 마지막 모습들은 추체하시고 연로하시고 좀 건강상 문제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는 젊었을 때 좋았던 모습들, 그분의 결혼식 때 모습들, 그리고 가족과 건강했던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런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고객들은 이제는 그런 사진을 구해서 저희한테 보내오십니다. 그래서 유형들은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올해 환갑이시는데 한 2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저희 서비스를 하시고 사진을 보내오시고 부인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장례식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저희 갖고 있는 별 사진을 가지고 있는 액자,
밑에는 족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족자에는 고인의 모습들, 가족의 모습을 담고 여기는 별이 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두 번째는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영정사진으로 액자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좋았던 모습의 가족 사진을 담아 드리면은 모든 가족이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게 힐링이 되는 거죠. 힐링이 되는 사업들을 이런 액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 상주분들 경황이 없기 때문에 사진 없이 일반적으로 액자로 보낼 때는 저희 갖고 있는 별 사진, 은하수 사진의 근조 문구에 이렇게 문구를 아름다운 별의 문구를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치 장소입니다. 보통 화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발인이면 밤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발인이라도 오늘 밤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늦게 가더라도 반드시 좋은 장소에 상주들이 갖다 둡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들이 늦게 보내더라도 반드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요. 이렇게 빈소에 두면서 이 액자들을 상주들이, 가족들이 보면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액자가 고인이 남겨준 내 부모님들이 떠나면서 남겨준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치하면서 보내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고 저희는 그 보내신 분이 저희한테 다시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밑에는 고인의 사진으로 만든 액자를 보내드리고 빈소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상주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장소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인데요. 이 같은 사례는 40개 정도가 설치된 사례입니다. 그 이유가 상주분께서 미리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서 계시는데 일주일을 못 넘기시겠다는 게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떠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장례식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사진을 미리 준비해서 장례를 잡고 했을 때 부고장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부고장 문구를 새기고 나가면서 이 화환 대신에 액자를 보내주시고 액자를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고인을 선양할 수 있는 장례식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새겼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주 밝은 그런 고인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밝고 아름다웠던 모습의 사진을 담으면은 오시는 분들도 다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기도 지금 영상을 하나 영상이 안 뜰 것 같아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이 안 뜨면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연결했는데 아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유튜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주분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조문객이 오면은 조문하시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사진 액자 설치해 돌면서 본인이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지내왔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저도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저도 눈물 흘리고 상주도 눈물 흘리고 오신 분들도 눈물 흘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영상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찍었던 그 영상으로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가장 오래 했던 그런 이제 포럼을 해왔는데요. 거기 장만기 회장님께서 어떤 2개월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빈소가 마련되었는데, 저도 이제 삼성 인간개발연구원에 계속 이제 참여도 하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던 분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장만기 회장님께서 살아생전 남겼던 어록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어록들을 담아서 족자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받았던 사진을 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족자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요.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그 과정을 만났던 사람 분이시고 많이 추억에 있는 분이시라서 이 문구들을 다시 다 읽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어르신들은 이런 좋은 말들, 좋은 책들, 그리고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화환으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호탕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장례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이렇게 또 한번 그렇게 좋았던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조문은 어떤 분들, 그리고 장례식
장례식장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또 한번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 김영택 화백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 화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이 나한테 펜 화가 있습니다. 펜 작품을 뒤에 족자에 살렸습니다. 족자에 펜 작품을 넣고 그분이 있던 사진들을 넣어서 이렇게 펜화가 얼마나 이분이 이 펜화에 얼마나 열정이었고 열성이었는지 그리고 남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문구들을 새겨서 그분 남겼던 내용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그분 열정들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네. 여기는 목사님이셨는데요. 넘으신 목사,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단 사역하시던 그 잠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그분의 목사님의 사진들 그리고 교회의 사진들을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분의 내용들을 교회 모습을 담아달라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또 다른 장점은 액자를 이 장지까지 가져갔던 겁니다. 장지에 가져가셔가지고 장지 뒤에 지금 왼쪽에 보이십니까? 천국 환송예배에 장지에 가져가 설치하시고 실제 빈소에 모았던 분들 많은 분들이 다시 보이게 만드시고 여기 이후에는 교회까지 설치하셔가지고 장지도 빈소도 모으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여기는 작곡가님이세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작곡가님 중에서 이런 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한 둘이신가 그러시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네, 작곡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성악가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알던 분들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은사님의 사진들을 제가 하는 거 알고 사진들 밑에 지금 왼쪽에 북에 보시면은 그분들 성악가들 소프라노 분들이 고인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 원본을 보내오셔가지고 액자를 만들었고요. 밑에도 그분하고 찍었던 사진들, 그분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빈소에 설치하면서 여기서 성악가들이 노래도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분이 교육에 종사하셨는지, 작가셨는지, 화가셨는지, 아니면 음악가셨는지 다 떠나셔가지고 많은 분들은 살아서 남겼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으십니다. 그 기록들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알리는 작업에 상주분의 돈을 내는 거 아니시고 실제 화환을 보내시는 분들이 화환 금액으로 보낼 때 그러면은 그 빈소가 아름다운 빈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빈소들은 갤러리로 변하고 갤러리가 고인을 선양할 수 있는 고인의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는 갤러리가 되고 마치고 나면은 상주분들의 선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의 선물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성화할 방법들이 부고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고장을 저희 부고장이 5월 8일 날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고장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액자를 주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고장을 받게 되면 지금 많은 모바일 부고장들은 이 장례에 대한 설명가 있습니다. 어디가 장례식장이 어디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지금 가운데 화면에 있는 세 가지 그 동그란 표시가 하나가 친환경 장례 문화, 두 번째가 고인 선양 장례 문화, 세 번째가 기부 연계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부고장을 보고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고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부고장들은 저희가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게 별도의 분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교회의 부고장, 어느 단체 부고장을 만들어드리고 본인 단체만의 특색 있는 화면으로 특색 있는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고장을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작곡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분들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들을 지금 낙골당에 가지 않습니까? 낙골당은 언젠가는 30년당 없어지는 낙골당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디지털이죠. 그래서 디지털 추모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디지털 추모관 이전에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분들의 좀 더 기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살아생전 장례식장 그리고 살아생전 기록관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살 수 있는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시고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때 그분을 위한 추모집, 그분의 기록집 그리고 그 기록집을 가지고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작고했을 때는 고인을 순양할 수 있는 갤러리, 추모 갤러리를 만들어드리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은 메모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인데 이 정신을 아직까지 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추모관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네, 다음 장. 네. 다 됐는데요. 그래서 벨라비타는 라비타 에벨라라는 그런 이태리 말이고요. 그게 뷰티풀 라이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름다운 존재여야 하고 보내드리는 분들도 아름답게 보내드려야 하는 의미에서 벨라비타 이름을 지었고요. 이 내용들은 친환경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같이 주도하고 있는 세종로 국정 포럼하고 같이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로 국정 포럼과 같이 이 고인 선양 장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도 앞장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